길에 지나가다가 차문에 타라고 써있는 카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카드는 용자들이 내려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목적지를 찍어서 대한민들께서 목적지로 용자들을 데려다 준 다음에 안녕하세요, 곰벨입니다. 최근에 놀이공원에 가려고 아빠 차를 몰래 훔쳐서 타다가 사고를 내서 경찰에 잡힌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돈이 필요해서 부모님 지갑에 슬쩍 몰래 손대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 전부 다 부모님 물건을 훔치는 거죠. 이렇게 훔치는 거를 우리는 흔히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이 도둑질을 법적으로는 절도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도둑질이 성립이 될까요? 오늘은 형법상 절도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의 성립 요건. 첫째,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둑질을 하려면 남의 물건을 훔쳐야겠죠. 이걸 조금 풀어서 생각하면 이 물건의 주인이 원래 남이고 남이 지금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이때 물건의 원래 주인과 지금 보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둘 다 남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재물의 원래 주인이 남이다. 이거를 타인 소유라고 하고요. 재물을 지금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남이다. 이거는 타인 점유라고 합니다. 둘째, 재물. 이렇게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인 재물이 절도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재물이란 게 뭐냐면요, 관리 가능한 물건을 말하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카메라, 볼펜, 뭐 이런 건 당연히 관리 가능한 물건이니까 재물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인 전기, 수력 이런 것들도 모두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요. 이 라떼는 말이야, 싸이월드라는 구석기 시대 SNS가 있어요. 거기서 한창 옛날에 유행했던 게 학과별 사랑 유형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법학과는 널 체포하겠어, 내 마음을 훔친 절도죄로, 철캉철캉.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어휴, 이 친구는 마음도 뺏기고 형법도 재수강했겠네요. 사람의 마음은 재물이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절취. 절취란 쉽게 얘기해서 훔치는 겁니다. 남의 걸 훔치는 거죠. 재물을 훔쳐서 내가 가지든 다른 사람한테 주든 버리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재물을 뺏어올 때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절도죄가 아니고 강도나 공갈로 넘어가서 더 세게 처벌받게 됩니다. 넷째, 불법 영득 의사. 남의 재물을 훔쳐서 내 걸로 만들겠다는 이 주관적인 뜻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걸 내가 가지든 버리든 팔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주관적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남의 물건을 내 걸로 만들겠다 하는 주관적인 뜻을 어려운 법률 용어로는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봤는데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세 줄 요약 한번 하고 갈게요. 첫째, 남이 주인이고 남이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물이 절도죄의 대상이다. 둘째, 이 재물을 훔친다. 셋째, 그 재물을 내 걸로 만들겠다는 뜻, 즉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둑놈이 되는지는 좀 아시겠죠? 어때요? 참 쉽죠? 그런데 기본적인 절도죄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절도죄에는 좀 특이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이라면 아까 불법 영득 의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이상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 사람 뇌를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주관적인 뜻을 어떻게 할 건데 막말로 도둑놈들 잡히면은 뭐 전부 다 잠깐 쓰고 돌려줄라 했다, 이러면 뭐 전부 다 무죄 받겠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걸 사용절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잠깐 쓰려고 가져간 거고 영 가져갈라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인데요. 법원은 이 사용절도에 대해서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봐서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뭐고? 와, 그러면 도둑질하다 잡히면 다 그래 말하면 되겠네. 잠깐 쓰고 돌려줄래 했다고? 세상이 그래 만만한 게 아니죠.
진짜 잠깐 쓰고 돌려줄라 했는지 아니면 영 가져갈라 했는지 그런 건 여러 가지 증거랑 정황을 보고 판사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던 사례들인데요. 먼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보면 회사에서 쓰던 회사 소유의 하드디스크를 해고당하면서 훔쳐갔다가 4개월 뒤에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에는 절도죄 유죄.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1시간 반 동안 허락 없이 타고 다니다가 원래 있던 곳에서 7, 8m 정도 떨어진 곳에 방치해둔 경우에는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한 건 아니니까 절도죄 유죄. 다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남의 도장을 몰래 꺼내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도장을 찍고 이 도장을 다시 서랍에 넣은 경우, 이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봐서 절도죄 무죄. 대신에 이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되겠죠. 동네 선배의 차를 3차례에 걸쳐서 총 2~3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은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봐서 절도죄 무죄. 대신 이 경우에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되겠네요. 여러분, 절도죄가 무죄라고 해서 다른 죄도 무죄인 게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선박, 항공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은 허락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막 손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친족 상도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건 있죠. 친구들하고 놀이공원 가려고 아빠 차 몰래 훔쳐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중학생들. 이 중학생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은 친족 상도례라는 걸 만들어서 직계 혈족, 동거 친족, 배우자,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람들 외의 친족에 의한 도둑질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물건의 원래 주인이랑 물건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이 둘 다랑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볼까요? 차의 주인이 아빠고 아빠가 관리하는 차를 내가 훔쳤다. 이러면 절도죄 처벌 안 받음. 차의 주인이 회사고 아빠가 관리하는 차를 내가 훔쳤다. 이러면 절도죄 처벌 받음. 뭐고? 5초 전에는 아빠 차는 처벌 안 받는다며? 제가 10초 전에 물건의 주인하고 물건을 보관 관리하는 사람 둘 다 하고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차의 주인이 회사예요. 회사고 나하고 직계 혈족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처벌받는 겁니다. 자, 다음, 내가 같이 안 사는 사촌형의 플레이스테이션을 내가 훔쳤다. 사촌형이 나를 고소해야 절도죄로 처벌받음. 이 친족 상도례는 가까운 친족끼리는 상호 재산 침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검찰, 경찰, 법원 같은 국가기관이 굳이 형사적으로 나서서 처벌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일종의 특별 취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겠지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미 수십 년간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낼 정도로 파탄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의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이런 경우와 같이 법과 국가가 개입을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친족 상도례는 지금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데요. 가족끼리 서로 재산을 훔쳐가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총정리, 절도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남이 주인이고 남이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훔쳐오면 절도죄다. 둘째, 그 물건을 내 물건으로 만들겠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절도죄고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는 사용 절도는 절도죄가 아니다. 셋째,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있어서 가까운 친족끼리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사용절도랑 친족 상도례는 좀 많이 복잡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알아봤고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 주시고 혹시 진짜로 문제가 돼서 사건이 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절도죄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혼자서 낮에 맨손으로 사유지 침입하지 말고 밖에서 피해자 몸은 건들지 말고 피해자한테 아무 말도 걸지 말고 그러고 절도죄를 하세요.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특수절도, 강도, 야간 주거 침입절도, 공갈 이런 걸로 넘어가서 훨씬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법적으로 어떤 놈들을 도둑놈들이라 하는지 아시겠죠? 도둑질에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또 궁금한 법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법률 상식 또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